예. 오늘은 그 해경 본청 상황실에서 9시 54분에 특구단 특공대 구조대 총동원 바람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특구단이나 특공대 구조대들이 전국에서 총동원이 됐는데 왜 이틀 동안 그 잠수나 구조 활동이 없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총동원이 돼서 무엇을 했는지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해경에 특공대가 있어요? 예, 당연히 예. 있죠. 예, 그러니까 해상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하면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특공대가 있는데 그 이제 제압 플러스 이제 잠수도 가능한 네, 그 인력이 같이 이제 있습니다. 있긴 있었군요. 있어요. 예. 우리는 그냥 그게 박근혜 그 잘 모르는 워딩인 줄 알았더니 네. 그렇게 말했다고 박근혜가 얘기한 거죠. 예, 예. 그거 아니라고 밝혀졌잖아요. 예. 예. 예,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박근혜가 지시한 거 아닌 것 같다고. 예, 아닙니다. 그거. 2014년 4월 16일 사건 나던 바로 그 당시 네. 9시 54분에 특구단, 특공대, 구조대 총동원 바람이라고 해경 본청 상황실에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네, 지시를 이제 내리고 전국에 전국에 있는 특공대 구조대들이 총 출동을 하죠. 그러면 인원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건데 이틀 동안 구조 활동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뭘 했을까요? 현장에 와서 출동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오긴 왔어요. 와, 갑자기 시작부터 소름이 확 끼칩니다. 전국에 있는 해경의 모든 특구단, 특공대, 구조대가 총동원해서 다 왔는데 네. 그들을 정작 2, 3일 동안 써먹지도 않았다. 그거잖아요. 네. 골든타임. 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뚫고 들어가라. 잠수해서 들어가서 아이들 살려와라. 에어포켓이 있으니까 빨리 구조해와라. 밖에서 막 난리치고 울고 막 대성통곡을 한 이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월호 유족분들이 엄마 아빠들이 진도에서 배를 여러 채 그렇죠. 구해와서 그 선수만 남겨놓고 있는 그 배 위를 뱅뱅 돕니다. 그 물속에 자녀들이 있는 그 상황. 그 상태에 그 주위에는 이미 해경의 특구단, 특공대, 구조대가 다 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조명탄만 쏘고 있었죠. 네.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이제 침몰 당일 세월호가 64.4도였습니다. 네, 9시 이제 54분이었고요.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당연히 이제 출동 명령을 했어야 될 구조대 출동 명령을 9시 54분에 돼서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해경들의 특구단, 특공대, 구조대가 모두 총동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해경이 그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4월 16일 날 그 총동원 세력을 보면 해상 수색 세력이 함정이 168척, 이 중에서 이제 해경이 78척, 해군이 24척, 행정선 등이 뭐 66척이 동원이 됐다고 하고요. 공중수색이 이제 항공기에 29대 중에서 해경이 14대, 요건 이제 그 헬기까지 포함입니다. 고정의 헬기 포함해서 해경이 14대, 해군 4대, 공군 6대, 육군 2대, 소방 2대, 이렇게 이제 그 동원을 했다고 나오고, 수중수색, 이제 잠수요원이 182명, 이 해경 구조대가 140명, 해군이 42명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유가족들한테 그 발표했던 것처럼 500명은 아니죠. 해경 얘네들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500명 아니고요. 잠수요원이 총 첫날에 182명이 동원이 됐다고 감사원에 자료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다 어디로 갔대? 배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나?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좀 준비를 해왔고요. 나중에 나옵니다. 예, 네. 4월 16일날 당일날 입수 현황을 보면 그 이제 뭐 입수 일지 보면 8회 정도 입수를 했다고는 하는데 우선 이제 1시에 최초 입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1시부터 3시 30분까지 해경이 그 4회 정도 8명이 선수 자연 뭐 그 스러스트 방향으로 해서 입수해서 선체를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시쯤에 선내 공기가 다량으로 유출이 돼서 수중 작업이 중단이 됐다고 하고요.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18시부터 18시 10분까지 한 10분 정도 해경 2명이 그 입수를 해서 선체 상태 확인하고 그냥 바로 올라왔다고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이 SSU 2명하고 그 해경 2명이 입수를 했는데 선체 진입 그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근데 3층 외부 계단 출입구 쪽에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했대요.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이 말 그대로 선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까지 설치가 됐다는 말인데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그냥 출입구까지만 설치하고 그냥 다시 올라와서 입수를 안 했습니다. 이게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했다네요. 3층 외부 계단 출입구까지만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18시 17분에서 18시 28분까지 해경 2명 현창을 통해서 그 선내 해수 유입을 확인을 했답니다. 아니 근데 걔들이 이걸 했다는 감사원에 지들이 내놓은 자료잖아요. 네, 자료죠. 그러니까 실제로 했는지 자료만 제출한 건지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뭐 실질적인 구조 활동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선체 상태를 확인한 거에 불과했죠. 4월 16일 날 당일 날은요. 설치 그 활동을 그냥 확인하기 위한 입수였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특공대나 구조대 출동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해경 치안상황센터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9시 30분 18초에 해경 본청과 중앙 119 구조본부 통화 내용 중에서 그 중앙 119 구조본부가 우리 쪽에서 헬기 운항 가능한 상태고 스탠바이 중이니까 무슨 상황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라고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먼저 좀 저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멀리 있는 구조대나 특구단도 그 중앙 119 그 헬기를 언제든지 동원을 해서 이제 현장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신속하게 이제 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먼저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해경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최인근서가 이제 목포, 완도, 군산, 여수, 제주, 서귀포입니다. 그래서 목포 10명, 완도 7명, 군산에 뭐 요것도 한 8명 정도 되고요. 여수가 6명, 그리고 제주도 10명, 서귀포 5명. 이게 최인근서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빨리 올 수 있는 인근서의 이제 구조대 인원수였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빨리 도착했던 게 여수서 11시 40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침몰을 다 하고 뭐 다 침몰하기 전에 도착하는 구조대는 없었는데 가장 빨리 도착했던 게 11시 40분에 도착한 여수서였고요. 차례대로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완도에 있는 원투투 구조대가 가장 먼저 9시 30분에 출동을 합니다. 원투투 구조대 중에서 가장 먼저 출동을 했는데 이제 요게 헬기로 출동을 한 게 아니고 조금만 87정 한 30에서 50톤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배를 타고 출동을 해서 11시 50분에 현장에 도착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2명이 또 다른 이제 그 피정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10시 20분에 출동을 해서 11시 50분에 도착해서 완도 구조대는 가장 먼저 출동을 했지만 구조 활동 입수 내역 전혀 없습니다. 당일날.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그 제주서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제주 그 특공대랑 같이 출동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11시 25분에 출동을 해서 역시 배 타고 P-127정 타고 출동을 해서 1시 50분에 침몰 현장에 도착합니다. 역시 잠수 입수 내역 없습니다. 서귀포 원투투 구조대도. 그 목포 같은 경우에는 뭐 출동한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선 타고 차 타고 피정 타고 그리고 이제 고무단정 타고 가서 현장에 11시 50분 그러니까 12시 반에 도착한 게 이제 그 목포 원투투 구조대인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그 목포 상황실의 그 이병윤 상황실장의 감사원 진술 조서를 보면 저희는 처음에 이제 그 원투투 구조대가 그 출동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구조 뭐 차량이나 뭐 헬기 같은 걸 마련해주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병윤 상황실장이 감사원 그 문답서의 내용 중에서 그 원투투 구조대 출동 관련해서 경위를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조 상황실장 경위 백남근이 그 9시 3분에 모든 세력 출동하라는 지시를 왜 TRS로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력의 원투투 구조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투투 구조대 출동 지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목포에서. 왜요? 저희는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목포에서 출동 지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출동 지시를 얘네들은 안 한 건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TRS로 모든 국 출동을 하라고 지시를 했으니 여기에 원투투 구조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원투투 구조대 출동 지시를 한 거라고. 근데 이건 아니죠. 안 한 거거든요. 원투투 구조대는 출동을 안 한 거고 목포 원투투 구조대 대장도 TRS를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서 자체적으로 출동을 한 거지 상황실에서 무슨 보고나 지시를 받고 출동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출동 지시를 안 했대요. 그래서 그 이동할 수 있는 헬기나 그걸 불러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출동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목포 상황실에서 원투투 구조대 이동 수단을 마련해 주는 등 통제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동 수단 자기네들 안 마련을 해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원투투 구조대가 사고 현장으로 이동할 때 특별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당연히 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련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이 상황실장이 뭐라고 하냐면 원투투 구조대에서 상황실에 이동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면 이동 수단을 마련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 말을 안 해서 안 해줬다. 예, 그렇죠. 니네가 얘기 안 했으니까 예, 안 해준 거고 당시 상황실에서는 사고 전파 말고도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았다고 경향이 너무 없어서 원투투 구조대 이동 수단을 말을 해주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갔던 거예요. 차량을 타고 어선을 타고 피정을 타고 고무단정을 타고. 예, 그래서 12시 반에 현장에 도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늦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예 출동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 목포선은 원투투에 대해서. 예, 그래서 입수를 이제 처음 이제 12시 30분에 도착을 해서 얘네들이 1시부터 입수를 했던 게 이 원투투 구조대인데 제가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구조를 위한 게 아니고요. 선체 모양이 어떤지 이제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입수를 했던 거라고 이제 그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목포 구조대는 전에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자세히 설명은 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수 이제 원투투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10시 이제 47분쯤 에 4명이 헬기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역시 헬기로 이동을 했다고 뭐 어선 타고 이동했다 이렇게 그 두 팀으로 해서 나눠져서 이동을 하는데 그래도 입수난 뭐 구조 활동 내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11시 40분에 가장 먼저 도착을 했다고는 하지만 구조 활동 전혀 없었고요. 제주 원투투 구조대는 제가 저번에 제주서 할 때 말씀을 드렸죠. 10시 25분에 출동해서 12시 50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얘네들이 현장에 와서 뭘 했냐면 그때 이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침몰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 3012함에 편승해서 대기를 하다가요. 12시 50분에 도착해서 대기하다가 1시에 3012함 단정을 타고 이제 그 구조대랑 구조대장이 현장을 확인하러 이제 갔대요. 그리고 다시 1시 30분에 3012함으로 복귀를 해서 대기를 하다가 5시 45분에 3.9함으로 다시 옮겨 타서 대기를 하다가 그 19시 40분에 그 3.9함에서 이탈해서 3012함 단정을 또 타고 현장 수색을 이제 빙빙 돌았겠죠. 혹시 이제 부유되어 있는 시신에 있는지 현장 수색을 하다가 22시에 3012함으로 다시 와서 그 대기를 했대요. 12시 50분에 왔던 제주 원투투 구조대가. 그러니까는 그냥 2배로 옮겨 탔다가 2배로 옮겨 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해상 수색하다가 그냥 대기. 얘네들 역시 잠수 활동이 없었습니다. 당일날이요.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 온 그 원투투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그 본청에서 9시 46분 53초 이제 통화했던 내역이 그 동해청 상황실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에 이거 제가 그 치안상황센터 말씀드릴 때 이제 얘기 드린 거 있어요. 여객선 관련해서 뭐 하는 거 있냐고. 그러니까 뭐 헬기 지원 같은 거 필요할까요 해서 먼저 전화했다는 그 해경청 있잖아요. 이거 동해청이었어요. 여객선 관련해서 저희 뭐 헬기라도 지원해 드릴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그곳이 동해청인데 여기는 동해청이 먼저 본청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해청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그 뭐 포항서나 부산서 같은데 당연히 연락이 안 갔겠죠. 출동하라는 연락이.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11시 2분에 이제 통화를 한 게 포항서. 해경 포항서랑 본청하고 통화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 본청에서 진도 사고 관련해서 포항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포항에서 버스 타고 10명 10시 55분에 출발했다고. 그래서 뭐 특공대 버스로 도착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텐데 헬기 같은 거 그 항공구조대에서 이제 헬기를 지원해주면 좋을 텐데 혹시 그런 거 연락 못 받았냐고 본청이 포항서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포항서가 헬기 일단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 상황실에서 일단 버스 타고 출발하라고 해서 자기들 버스 타고 출발했다고. 예. 그러니까 뭐 전혀 뭐 빨리 가라는. 그래서 그 얘네들이 저녁 6시 35분에 진도에 도착해요. 버스 타고 열심히 출동을 해서. 그 8시 35분에 뭐 도착을 하고 또 이지는 한꺼번에 출발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출발한 사람들은 그 17일 날 12시 42분에 도착을 해요. 하루 그때 지나서. 오면 뭐 하겠다고 오는 거야? 이미 다 가라앉은 다음에. 예. 근데 일단 출동은 다 전체 총출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출동은 하는데 아니 무려 네. 도착하는데 22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야. 네. 명령 듣고. 네. 그것도 버스 타고 헬기도 있었는데 헬기 지원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포항서에서도 뭐 헬기 그런 거 자기는 얘기는 못 들었고 일단 상황실에서 버스 타고 가라 그래서 우리 집 버스 타고 이동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 포항 항공대랑 이제 본청이랑 또 통화를 합니다. 이제 얘네들이 버스 타고 간다는 얘기를 듣고 본청이 포항 항공대로 직접 전화를 합니다. 이제 11시 12분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뭐 기상이 나빠가지고 못 뜨고 있다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기상이 나빠서 못 뜨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동해청 산하에 있는 항공대이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이 안 간 것 같아요. 연락이 안 가서 자기네들 지금 따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뭐 준비가 다 되는 대로 뜨기는 할 텐데 얘네들은 결정적으로 구조대가 이동을 시작했는지조차도 이제 모르겠어요. 항공대인데 당연히 이 구조대를 실어서 날라서 이제 옮겨줘야 되는 애들인데 지금 10명 버스 타고 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구조대가 지금 가고 있냐고. 그러니까 본청에서 포항 구조대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포항 그 항공대에서 어디로 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쪽으로 혹시 헬기 타러 오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지금 버스 타고 여수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동문서답을 막 합니다. 그 정신없는 사이에. 그래서 그 포항 항공대도 구조대를 실으러 가야 되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예. 포항 원투투 구조대도 헬기를 동원해서 이제 보내줄 생각도 없이 상황실에서 그냥 버스를 태워서 보냈다는 거. 그래서 빨리 갔던 이제 그 1차 도착한 사람이 18시 35분에 도착을 하고 2차 구조대가 그 17시 00시 42분에 도착을 했다는 사실. 예, 그리고 동해서 같은 경우에는 뭐 총 동원 인력이 뭐 32명이라고는 하는데 그 원투투 구조대 같은 경우 이렇게 출동을 하는 구조대나 동원 인력이 총 32명인데 도착 시간이 19시 도착하는 거 하나, 21시 도착하는 거 하나, 5시에 도착하는 거 하나 이렇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입수 내역 없습니다. 구조 활동 전혀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본청에 이제 녹취록을 보면 11시 21분 29초에 동해서 해경이랑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본청이 그 본청 수색관인데 그 본청 진도 사고 관련해서 그 동해서에서 구조대원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동해서에서 지금 서장님 지시 받으려고 하는데 출동 장비 갖추고 서장님 지시 받으러 대장이 올라갔대요. 이게 통화 시간이 11시 21분이에요. 근데 이제 지시를 받으려고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본청이 그냥 대기 중이네요. 그러니까 동해서가 예 그렇다고 대기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 본청 상황실이 강릉 항공대에 가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이제 구조되니까 헬기가 와서 이제 그 데리고 와야 된다는 생각에 본청이 물어봐요. 강릉 항공대에서 혹시 니네 지원해 준다는 얘기 없었냐고. 그러니까 동해서 그 원투투 구조대가 강릉 항공대요. 항공대하고 저희는 뭐 별 얘기 없었다고. 그럼 얘네는 또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배를 타고 가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미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50분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동해서는 서장한테 이제 출동 허락을 받으려고 올라가 있다는 얘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대 장비 관련돼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15시 42분 15초에 본청하고 출동하는 구조대 소속은 요게 확인이 안 돼요. 그냥 그 소속 그 직원이라고만 되어 있으신데 그 본청 상황실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제 뭐 가지고 그 출동을 하냐고 그 출동했던 장비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본청에서. 근데 그 3시 54분에 통화를 출동하는 이제 그 구조대랑 통화를 하면서 물어보는 게 장비 뭐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잠수하는 세트를 4개를 가져가는데 여기는 공기통을 하나도 안 가져간대요. 잠수원이. 왜요? 구조대가. 모르겠어요. 공기통을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본청에서 공기통 하나도 안 가져간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직원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공기통 하나도 안 가져간다고 어쩌려고 공기통을 지금 안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래요. 가져가야 되냐고. 공기통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안 가져가냐. 공기통 하나도 안 가져가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직원이 공기통 가져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본청 상황실이 거기 지금 누가 어떻게 할 거라고 공기통 안 가져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일단 뭐 그렇게 출발을 했다고. 그러니까 본청에서 그럼 공기통이 정말 없는 거네. 없이 지금 가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스타렉스 차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래저래 장비를 많이 실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공기통을 빼고 나머지 잠수 장비를 싣고 지금 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잠수를 하러 오는 그 구조대가 어느 소속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공기통이 없이 출동을 하는 구조대도 이제 있었다는 거.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좀 듣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혁아. 지성입니다. 예. 어디냐? 우리 이제 밥 먹고, 이제 먹고 왔는데, 먹고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뭐, 저끼리 정보 교환 좀 하니까, 가도 지금, 현장은 못 들어간다네요. 이동할 수 있는 배가 없다네, 지금. 배가 없고.
예. 그 목포 어딘데, 거기가, 이거, 인데가? 목포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아니, 아마 목포 어디냐? 숙소를 여기 잡아야 될 것 같아. 아, 그러면 지금 들어가지는 못하고. 예. 그러면 지금도 이제 뭐 한 두세 번 들어갔다가 지형도 너무 안 좋고 지금 조립발이 너무 세서 좀, 뭐 별 성과 없이 끝났거든. 이 형도 지금 현장에 있어요? 아니지, 형은 이제 상황실에 있고, 본청 상황실에. 형이 예. 좀 다 그거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예. 아무튼 그러면 예. 거기서 배 타고 들어가면 몇 분이나 걸리는데, 심역까지? 그렇다고 1시간 반 정도 얘기하던데. 그렇게 많아. 잠깐만요. 거기 행복항에서 현장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예, 1시간 반 맞네요. 지금 목포 어딘데? 목포 아니가? 목포 어디에요? 사막동이라고 하네요. 어? 사막동. 상은 아니고 그냥 밥 먹으러 왔어, 진짜. 원래는 어디 도착하라 그랬는데, 상황실에서. 원래는. 원래 이제 목포서 이제 지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장 가가지고, 저 서해청 특공대장이 그 지휘 통제 그거 한다네요. 예, 그 사람 이제 뒤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그거하고는 지금 뭐, 대장님 연락을 취해봐도 연락은 잘 안 되고요. 목포 대기네. 예. 일단 알았다, 그래, 수고. 네, 이제 목포석 원투투 구조대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출동을 해서 지금 목포까지 왔습니다. 목포까지 왔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배편도 없고 지금 이제 뭐 음성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누구 지휘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죠. 예, 서해청 특공대장 지휘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원투투 구조대이기 때문에 특공대가 아니에요. 서해청 그 특공대장의 지휘를 얘네들이 받는 게 아닌데 누구한테 지휘를 받는지도 모르고 결정적으로 그 지휘자랑 통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목포에서 밥 먹으러 나와 있어요. 근데 백목항에서 목포가 얼마나 먼 줄 아시죠? 멀어요. 네. 나올 네. 이유가 없는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휘하는 사람이랑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지시도 받지도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속초서 원투투 구조대가 목포까지 왔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식당에서.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팔 들려주세요. 예. 차가. 예. 지금 거의 다 저 인원들이 진도 해양 경찰 파출소에 다 모여 있다는데? 아닌데, 저기 어디고, 창원 구조대장하고, 구조대장하고 통화하는데, 진도에도 방이 없어가지고, 숙소 잡으러, 몇 팀들이 지금 여기 목포로 나온다고, 이렇게. 진도하고 목포하고 가깝나? 1시간 반. 그렇게나. 예. 아니면 저희가 누구 지침을 받고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나는 동해에서 2006년 통화했는데, 예. 지금 거의 다 많은 인원들이 거의 모여 있다거든?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인원이 지금 있으니까. 지금, 있지 말고, 네. 목포서 상황실이나 목포 지방청, 서해지방청 상황실 전화가가지고, 예. 지금 이 상황 이런데, 예.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휘체계는 서해특공대장 지시를 그러면 하는데요. 근데 연락이 안 돼. 서해 특공대장한테 하지 말고 서해 특공대 그 밑에 그 지원들 있잖아. 예. 행정팀장이나 전수팀장이 어디 있을 거니까 같이. 예. 그 밑에부터 차고 들어가지고 일단은 어찌든 밥 먹으면서라도 계속 전화 통화해가지고 지휘체계를 바로 찾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봐라. 알겠다고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거처가 정해지면 연락 한번 드릴게요. 그래. 네. 예, 이거는 이제 동해에서 원투투 구조대 통화입니다. 아까는 이제 속초서고 동해에서 원투투 구조대 통화인데 얘네들은 지금 그 진도파출소에 사람들이 다 이제 모여 있는데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죠. 특공대 대장의 이제 지휘를 받아야 될 건데 그 사람하고 1차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숙소를 구하고 있어요. 예, 자기네 이제 잘 거. 누구한테 연락은 못 받았고 모여 있긴 한데 지금 이제 19시 33분 이제 통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금 숙소 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청에서 그러죠. 지금 진도파출소에 대부분 이제 모여 있으니까 목포서 쪽에 이제 그 통화를 상황실로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자기네들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지휘도 못 받고 연락도 이제 못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라고. 예. 그러니까 동에서 그 사람이 그러죠.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냐고. 모르는 거예요. 예. 총동원은 해서 이제 오긴 왔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없고 아니면 어디로 모이라는 지금 얘기도 얘는 못 받았고요. 경비정 뭐 이동한다고 얘기만 들었는데 지네들을 어디로 데리러 그게 전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를 볼 수 있는 음성 파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출동하면서 특공대장한테 지휘를 받으라고 했는데 특공대장이 전화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네네. 다음 파일 들려주세요. 여보세요? 이제는 그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이제는 그만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이제면 진도라고? 진도 도착했습니까? 그 벌써 도착했지. 아, 그래갖고 지금 편성에서 지금 일부는 들어가고 네. 그 일부는 지금 한 50명 한 60명 아직 있거든. 배 오는 대로 바로 계속 들어갈 거야. 아, 그래요? 그래. 그럼 뭐 숙소가 없어서 목포로 가는 직원들은 아니 지금 우리 다 들어오라 했거든. 배 다시 보내준다 했거든. 아, 진도 파출소네, 그러면 앞에. 그래. 진도 파주 앞에 배 이제 오는 대로 계속 다 들어갈 거다. 오늘 다 들어오라 했다. 그러면 구주대하고 저 특공대들 직원들 그 누구 지휘를 받고 있습니까? 따로 지시받는 건 없고 특구단장하고 우리 창원대장 박규일 대장. 예. 그래 이제 얘기해가지고 특구단장하고 이렇게만 얘기하는가 보대. 아니, 그러면 들어오라고 지휘 누가 내렸을 거 아닙니까? 들어오라고 일단 우리 박규일 창원대장이 얘기하더라고. 아니, 가만있어 봐. 같은 레벨의 대장 말고 그 위에 누군가 있을 건데. 그러면 정원관 특구단장. 아, 그랬다고요? 그래, 하여튼 일단 그거하고 문제하고 막 주고받았고 하다 일부 반 들어갔는데, 네. 내가 이제 안 오네 해서 그 다시 또 보내준다는데, 그래갖고 다 들어오라고. 일단 우리 그래 얘기받고 일단 이제 대기 중이야. 아, 지금 육지에 대기 중이네요. 그 박희월 대장한테 한번 통화해보자구만. 지금 그 완도 직원들 주위에 있습니까? 완도 직원들, 네. 완도 직원들 없다. 다 들어갔지. 없고요. 완도 직원하고는 목포하고 다 들어갔지. 없지, 여기. 네, 그렇죠. 아까 먼저 들어갔으니까. 그래. 아, 일단 우리는 누구 지시받는 거는 모르겠고, 일단 박희월 대장이 얘기해가지고, 특구단장 저 오자마자 이제 우리 오니까 막 들어가더라고, 먼저. 아, 먼저 들어가고, 주위가 보령 직원 있습니까, 보령? 오름 직원도 없다. 그러면 평택은? 평택 직원, 평택 있어요, 평택. 지금 연 없고, 지금 반복으로 다 찢어졌거든. 울산은? 평택 직원도, 울산도 지금 안 보여. 부산도 없고? 부산 없죠? 부산 없고. 통영. 태안 있고, 지금 평택 있고. 평택 있어요? 있고. 평택에서 평택 좀 막으세요. 그리고 끊겠습니다. 평택, 잠깐만. 예. 여보세요? 네. 본청 수색 구역갑니다. 나 평택 대장인데? 아, 정원수 대장이십니까? 네, 하셨습니까? 아, 지금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평택은? 우리가, 아까 16시 아, 그쪽에 도착하셨네요. 벌써 도착했네요. 15시 한 40분 정도? 아, 벌써 도착했네. 내가 지금 진도 파출소 앞에 계신 거죠? 여기 지금 다 같이 있지. 대장님 지금 누구 지휘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뭐 누구 지휘가 없죠. 없고, 여기도 보니까. 왜냐면 여기도 있고, 뭐, 지금 목포로 오래 해가지고, 목포도 지금 몇 개 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포도 가 있고, 목포, 속초가 목포팀이 있는데. 네. 속초 오다가 내가 그래서 여기 와봐야 아사리판이고, 여기 지금, 쪼랄쪼로, 저 관리가 안 되니까 차라리 목포에서 자고 와라. 그래요? 지금 또. 어따가 저녁에 여기 와도, 지금 여기 우리 있는 사람도 지금, 저 방향제시를 누가 안 해줘가지고, 복잡하니까 차라리, 목포에서, 자고 내 같으면 일찍 이쪽 넘어와라. 대장님, 그러면 목포하고 진도 파출소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 여기가 한 80km 돼, 80km. 아까 우리가 오다가 찍어보니까, 목포 소개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니까 80km 나오는 거야. 만만치 않은 거리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도 옆에는 다른 숙소분 없습니까? 여기 뭐 민박 있고 근데 여기는 읍내가, 또 작아가지고, 여기 파출소 근해에서는 잘 데가 없어요. 완전 읍내로도 나가야 돼. 그럼 가까운 곳이 목포네요. 진도로 읍내로 나가야지. 그것도 지금 확실히 몰라. 그래서 내가 파출소 직원한테 지금 숙소 같은 걸 한번 알아봐달라고 했거든? 만약 못 들어가면은 여기서 자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간다 해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거 잘 데도 없을 건데. 그러니까 들어가도 지금 막막한 게, 대형 함정들이 해가지고 중간배 전화정 우리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조치가
그런 것도 그 주의함 쪽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주의함 쪽에서 네. 어떤 다르만 사가지고 딱딱딱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세격적으로 그걸 지시를 내려줘야 되는데 네. 물론 거기도 바쁘겠지 다 지금 안 바쁜 데가 없겠지. 맞죠. 지금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전화 걸겠습니다. 바쁜 건 하여튼 그런 네.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참 리얼하다. 네, 추가 설명을 제가 굳이 드리지 않아도 방금 이분이 말씀하셨죠. 아가리판이라고. 아사리판 아니야? 아사리판? 근데 아가리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근데 지금 일단 배도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168척이 왔어요. 와. 이 배들이 뭘 하고 있었는데 이 해경들을 진도파초수 목포 지금 뿔뿔이 터져 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부두에서 지금 5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배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숙소가 어딘지를 몰라서 잠을 자야 되는데 숙소도 구할 수가 없고 누구 지휘를 받는지도 모르고 서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초반에도 드렸지만 예, 원투투 구조대 119 구조대에서 헬기로 분명히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배로 이제 버스 타고 차량 타고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이 수십 명 되는 구조대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목포에서는. 우리는 이제 몰랐지만 총 지금 동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역시 이분도 그러죠. 창원 목포 대장이라고 어디 대장이라고 하시는데 누구 지휘를 받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이분은 대장인데도.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 이제 구조대 수석 관련해서 이제 이분들이 지금 하나도 못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 해경 지휘부에서는 항상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배가 언제 깔아앉을지 몰라서 뒤집어질지 몰라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그때 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상 상황 파도도 없었죠. 거의 이제 파도 미동도 없었고 바람도 이제 많이 불지 않았고 당일날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시 47분 본청하고 목포서 상황실 통화할 때 목포서에서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해요. 세월호가 이제 거의 이제 그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고. 현재 지금 현장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가보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막 이리 움직이거나 저리 움직이거나 그러면 물론 이제 진입을 하거나 입수를 하기가 힘들겠지만 세월호도 가보정이 되어 있었어요. 오후 1시 넘어서. 그리고 이제 그 1시 55분에 삼천구함은 현장에 있었던 지휘함이잖아요. 지휘함에서 이제도 함장이 그 목포서장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수심 38m 되는 곳에 꽂혀 있는 것 같다고 지금. 그러니까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고 목포서 상황실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해경 본점의 경비안전국 수색구조과 대응계장 재난대응계장 양종타의 감사원 그 확인서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감사원에서 사고 당시 초기 표면 공급 장비 사용을 안 했잖아요. 장비가 있었는데 가져오지 않았죠. 언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장비를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달라고. 지금 세월호가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바지를 바로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표면 공급 시 그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용을 안 했죠. 그래서 여기 사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표면 공급식 그 장치는 선체가 안정적인 자세가 되었을 때 선체 내부로 진입할 경우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장비로 지금 고정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고정이 됐을 때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 장비래요. 그래서 세월호 사고 초기 세월호가 해저 바닥에 접촉이 되지 않고 표류 중이었고 없는 얘기죠. 근데 표류 중이었고 가고정 상태였다면서. 예, 가보정되어 있다고 분명히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류 중이었고 주변 바닷물이 선체 내부로 들어와 와류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예,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단계에서 표면 공급시 장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대요. 왜? 모르겠어요. 필요한 시기였죠. 이때가 예, 빨리 했어야 되는 시기였는데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대요. 초반에. 그래서 그 외에 4월 18일 오후 1시 25분쯤에 선체가 그 해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옆으로 들어 눕게 되잖아요.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월 19일 날 새벽 4시경 세월호 선체가 해저 바닥에 좌연으로 전도돼요. 전도돼요. 근데 얘 뒤에 표정이 너무 화가 나요. 안정적인 자세가 되었다고 확인된 후에 표면공급식 장비를 사용을 했대요. 옆으로 이제 누워서 그게 이제 안정적인 자세가 됐다는 거죠. 사람은 이제 다 죽었을 텐데 탑승객들은
예. 근데 그 옆으로 전도돼서 누웠을 때 안정적인 자세가 되었다고 확인돼서 그때부터 표면 공급식 장비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부장이 되어 있었어요. 충분히 표면 공급식 장비를 사용하든지 다이버 장비를 사용하든지 선체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제가 초기에 설명드렸지만 3층 입구까지 가이드라인 설치를 했죠. 근데 얘네들 안 들어갔어요. 근데 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서 총동원된 구조대 특고단들이 지금 목포나 진도에서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음성 파일 네 번째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대문아. 네. 그 구조대 특공 지휘체가 서해청 특공대장이 맡고 있냐 지금? 맞아요. 맞냐? 네. 누가 지시한 건데? 특공대장. 특공대장이 자기가 그런 거야? 네? 아니지. 그럼 누가? 이게 지휘권이 어. 청장이잖아요. 그러면 청장 아래에 있는 그 부서장이? 그 특수구조 이런 거는 특공대장이 있기 때문에 병정이 특공대장이 지휘체를 하는 거죠. 자동으로. 자동으로 했다고? 구조대는 모르겠네. 아니 내 말 아니 그러니까 특공대는 당연히 그런데 지금 구조대를 말이다. 구조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누구의 지휘를 갖고 있냐고 물어본다. 구조대는 모르지. 특공대는 당연히 그쪽이고 네. 그쪽 측이니까. 그럼 저기 어디야? 그 진동 서해 거기 그 서장 관할이잖아요. 특공대는 가장 선임은 지금 특수구조 단장인데. 이제 본청에 있는 상황실하고 본청의 대테러기가 통화를 하는데 본청에서도 지금 이 전국에서 총 동원된 구조대 지휘가 누군지 몰라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지휘하는 게 맞냐고.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 시간에는 현장에 있는 삼천구함에 김석균이 있을 때예요. 김석균이 그 해경 본청에 있는 청장이 지금 삼천구함에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김석균 방송에서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걔는 이제 지휘나 구조 활동에 대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 전국에서 몰려온 구조대나 특공대에 대한 지휘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뭐 이동하는 배나 이런 것도 제대로 이제 해주지 않고 삼천구함에서 도대체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도 이상한 게 자기는 이준석 선장한테 현장 지휘를 맡겨놓고 난 이후에는 전혀 구조에 대한 지시나 뭐를 했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한 적도 없고. 안 했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삼천구함이 지시함으로 밝혀져 있었다고 치면 지휘함. 네. 왜 거기서 김석균을 안 찾은 거지? 그러게요. 근데 없어서 안 찾은 건가? 없는 거는 아니고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상황실 직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구조대원들이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상황실 직원이나 알아볼 수 있는 데는 지금 서로 다 알아보고 있는데 결국은 지휘가 누군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본청에서조차. 네가 지휘가 아니? 네가 지휘가 너 맞다는데 내가? 이런 거네 지금? 네. 참 대단하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가능성 있는 놈 다 대보잖아. 야 혹시 뭐 평택, 또 창원, 울산 거기 아닌데요? 걔네들은 다른 데인데?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다가 안 돼서 지금 본청에서 대테러계로 전화를 한 거예요. 구조대 지금 누구냐고 지휘가. 그러니까 특공대는 뭐 서해청 특공대장이 맞는데 구조대는 모르겠다고 자기네 지금 그렇게 좀 통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구조대와 특공대가 서로 연합해서 뭘 한 것도 전혀 없는 거네 그러면. 네. 그 5번째 음성 파일 들려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저희 서해청 특공대 김재신 경사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본청 수색 보실 겁니다. 예. 수직 구독가요? 예. 네. 저희 서해청 특공대랑 같이 계시죠? 예, 옆에 있습니다. 지금 혹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지금 T125 현기정에 있습니다. T125요? 네, 가고 지금 삼천구함으로 그쪽으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그 현장에 특공대하고 전국 특공대하고 네. 항공구조대하고 뭐 이렇게 우리 구조대하고 다 와 있는데요. 네. 이 전체 통솔 지휘관이 우리 특공대장이십니까? 아니면 특공대만 지휘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진짜 매매하고 있는데요. 특공대는 당연히 특공대장이 맞는데 네. 구조대도 전국 구조대 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다 완벽하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금 여기 상황팔방 모이죠. 인원은 많이 모였거든요. 예. 엄청 많이 왔는데 지금 네. 지휘책이 안 쳐가지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엉망이거든요. 저희 지금 오는 그 대원들 지금 진도 선항에 도착하는 대로 예. 지금 그 대원들을 지금 그 현장에는 경비정으로 좀
계속 날리고는 네, 있는데 들어오고는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에 우리가 입질 못해갖고 네. 거기 삼청 구함에서 네. 삼청 구함에서 우리 그 구조대 대원들 어느 정도 지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니, 하도 안 돼도 그게 아니라, 똑 부러지게, 대장이면 대장이고, 아니면은, 삼천구함이면 삼천구함이 돼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저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삼천구함 가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쪽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가면 이걸, 지휘체계 좀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지금 목포가 있는 구조대도 있고, 지금 여기 파주사 앞에, 진도, 파주사 앞에 가 있는 직원들도 있고,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네네. 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대원들을, 진도 선화에 있는 대원들을 이쪽 현장으로 이제 배치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네네. 지금 그거를 지금 뭐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휘체계는 누구 지휘 받을지도 모르고, 여기는, 오라서 빨리빨리 여기는 왔는데, 오니까는 이거 빨리 와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일로 가고, 저 사람은 절로 가고, 이러니까 지금 조금 실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인원들 세워가는 문제가 걱정으로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일단은 지난 건 어쩔 수 없고요. 일단 삼천과연 가신다니까, 예. 회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예. 이 바깥에는 좀 없어서 진도 파주소하고 목포에 있는 구조대 대원들도 있거든요, 지금. 목포에? 네, 목포에 지금 가라야 돼. 거기 왔더니만, 네. 그리고 가고 있고, 네. 한 곳으로 모여라든지, 아니면 들어오라든지, 아니면 오늘 바깥에 못 들어오면, 바깥에서 오늘 하루 일과하고, 내일 아침 어디서 지켜라, 이렇게 내려주시든지, 예. 지휘체계, 지금 신문부터 특공대님 하든지, 아니면 저기, 삼천구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하시든지, 조금 이렇게 잡아주시고. 일단 삼천구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들은 최대한 지금 오늘, 밤에라도 나머지 인원들은 다 이쪽, 그런 상황을 제가 상황실에 있는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지휘체를 받아야 되는지, 왜냐면 제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인원과 장비를 갖다 제가 지금 통일을 찾고 있거든요. 네, 전체 어떻게 가용 인력이나 장비 같은 걸?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하나 찍어 놓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시 통화입니다. 저녁 20시 통화였고요. 네,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건 예. 저녁 8시가 넘어버리면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전체적인 지휘권이 넘어간 상태잖아요, 해경에서. 본청에 이제 재난구조본부가 설립되면서 그리 넘어간 이유가 되잖아. 그러니까 범대본이 아직 설치가 되기 전이고 중대본은 설치가 이제 된 거고요. 그 대신 얘네 지금 현장이니까 여기 현장에서의 중앙구조본부가 이제 김석균 청장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구조 활동은 현재 중대본은 이제 범대본으로 넘길 때까지 예. 전체적인 지휘 책임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밤 8시까지도 구체적으로 현장에 출동해 있는 애들의 구조대원이나 특공대들에 대한 네. 파악이라든지 지휘 체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황실만 혼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 느낌은 뭐냐면 면피를 하기 위해서라도 누구 말처럼 박근혜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했다고 하는 것처럼 총출동해갖고 대대적으로 다 구해라 이렇게 띄웠지만 무능으로 보면 정말 무능하게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오다는 내렸지만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굳이 이제 언딘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사실상 답이 좀 더 쉽게 나오는 편.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언딘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해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일부러 그냥 방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손주님은 어떤 느낌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방치한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오라 그래서 일단은 오긴 했는데 현장까지 가려면 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배를 안 보내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진도나 목포에 도착한 구조대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이제 상황실로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실 직원만 지금 바쁜 거예요. 여기 전화해보고 저기 전화해보고 이거 지휘관 누구냐 그거를 알아보고 있는데 끝내는 지금 20시 통화였는데도 서해청 특구 대장하고도 통화했는데도 자기도 모른다고 하죠. 지금 자기도 지금 가고 있다고 삼천구함에.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큰 사건이 났기 때문에 경황이 없다. 사실 인정해요. 그런데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정신 못 차리는 건 불과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고요. 어떻게 해서 이 인력들은 누가 이렇게 수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완전히 무능한 상태로 그냥 2박 3일, 3박 4일 그냥 보낸 바로 그 느낌이네요. 지금 3,905함에 김석균이 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김석균이 모든 지휘체제를 구조 관련해서 총지휘체제를 맞아요. 갖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역 아까 재난대책본부가 수립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팀이 다 있어요. 이 팀에 숙소까지 다 마련되게 돼 있어요. 체계적으로 다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석균을 직접 지휘권을 혼란시킨 거예요. 교란시킨 거예요.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래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끔 만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김석균이나 그 참모들이 보통 이제 다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참모들한테 통화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지휘권이.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 지금 특구단에서 다 전국에서 왔던 사람들도 구조단이 왔던 사람도 그냥 김석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석균한테 즉시 바꿔 새끼들아.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중대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석균 바꿔.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지휘권이 교란되고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무리 구조대가 수천 명이 와도요. 바지선이 없으면 입수 못 합니다. 그러네. 예, 바지선 없으면 입수 못 하고 제가 17일 날 갔는데 17일 날도 언닌 것만 와 있고 바지선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바지선을 아예 팽목항에서 못 떠나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분신 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그리고 민간 잠수함도 당시 팽목항에 수백 명이 있었어요. 예. 바지선이 없어서 못 가는데 아까 그 라인 생명줄 있잖아요. 그 라인을 특수단들이 깔아놔야 그걸 타고 내려가요. 민간 잠수. 그래서 구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은 처음부터 지휘권도 교란시켰고요. 살릴 목적이 없었어요. 바지선을 제일 먼저 갖다 대야 되거든요. 만약에 살리려고 했다면. 내 이야기가 먼저 너무 빨리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언딘의 존재를 생각하면 그게 고의적으로 보인다는 그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언딘이 나중에 다 죽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투입돼가지고 시신만 건져 올리는 방식으로 그렇죠. 구조가 아니라 돈을 인양업체다. 벌어갔잖아요. 바로 그거죠. 구조가 아니라 네. 인양업체다. 이렇게 이제 발뺌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아있는 생명을 구할 생각은 없었다는 게 아예 없었다는 나오는 거죠. 거죠. 지휘권자들은 없었다는 거다. 적어도 밑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네. 김석균 이상은 알고 있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전국에서 온 이 구조대들을 참 이렇게 방치를 했다는 게 말 그대로 방치를 했다는 게 참 어이가 없고. 이 사람들은 신분이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시죠? 민간인도 아니잖아요. 네, 공무원입니다. 그럼요, 공무원이시죠. 그 이들 오면 팽목항에 텐트 쳐놓고 대기하면 됩니다. 예, 근데 예, 뭐 예. 준비도 전혀 지금 보니까 식사 다 뿔뿔이 흩어져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계시고 자기들 이제 잘 숙소 알아보려고 뭐 읍내로 나가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혀 이제 뭐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지휘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방치를 했던 거죠. 오라고만 부르기만 한 거예요, 그냥. 예, 총동원. 그리고 끝. 그 이분들은 그냥 돌아갔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하게 어떤 무능으로 설명이 안 되네요, 이거는. 예, 이거는 한두 시간 우왕좌왕 무능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전혀 써먹지를 않고 벌려보낼 거면 명령만 내리고 면피만 했다. 더 이상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가 딱 정답인 것 예, 같습니다. 면피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중대본 통화할 때 당신 말이 나하고 장난치는 거야. 빨리 가서 지휘권 석균이한테 전화하라 그래. 안 그러면 당신 가만 안 있을까. 이렇게 큰 소리 쳐야 되는 거. 원래 중대본이 그러는 곳이에요. 빨리 해. 지금 아이들이 있으니까 빨리 지휘권 확립하고 다시 보고해.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야 답답합니다. 예, 요 8시 이 시간이면은 그 중대본 본부장인 안행부 장관은 벌써 이제 진도 한 바퀴 돌고 그럼요. 서울에 가 예, 있을 예, 시간이에요. 서울에 가 있을 때죠. 예, 서울에 가 있을 시간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당시 이상호 기자가 나중에 그 연합뉴스를 향해서 고통치였던 게 그런 장면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3일 4일을 보냈으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는 뭔가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화가 나셔서 욕을 하셨죠. 네. 네, 영상 봤어요. 네, 기자, 너도 기자냐 하면서. 네, 거짓말을 그러셨죠. 하냐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병풍이셨구나, 그럼 이분들이. 체계적인 삽질이네요, 진짜. 예. 그냥 예, 이거는, 우연히 단순히 개인적으로 한 삽질들이 아니야. 예. 체계화된 아니, 어떤 삽질이야.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중대본이나 범대본이나 이런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그거를 체계적으로 나눠주고 거기서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책 본부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상황 물어보는 정도의 역할만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해경들이 관련돼 있는 무슨 구조대나 특공대가 다 모이게 하면
어디서 온 사람들은 1조, 2조 이렇게 딱 역할 분담해주고 이 사람들 숙소는 어떻게 마련해주고 이게 일사불란하게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헤매는 건 딱 한두 시간이면 족하다.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시켜도 저는 할 것 같거든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제가 공무원일 때는 재난재해대책법이라고 돼 있는데 자연대책법이라고도 하고 근데 거기에 보면 사고가 발생되면 지휘체제가 자동으로 성립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요. 지금 그렇지. 우리 이 순주 씨가 와서 얘기한 것도 지휘체제가 다 이미 성립되어 있거든요. 네. 구축이. 진짜 이건 미스테리네.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제일 먼저 재난이 터지면 이 지휘체계들 딱 잡아요. 지원부서는. 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지휘체제에는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어요. 벌써 비상연락망이. 그럼요. 그리고 한 라인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지휘권인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알고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지휘권이 교란돼 계속 지금 누구냐. 누가 그럼 그 김석균한테는 통화하기 그러니까 쫄따고 가. 그 밑에 총괄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권이 교란됐다 이렇게 봅니다. 의도적으로 교란됐다. 자꾸 사람들이 음모론 얘기해서 마치 죄진 것처럼이라도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뭔가 고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렀는데도 전혀 써먹지 못하고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전쟁 났는데 앞으로 돌진해서 적군에 들어갔는데 지휘관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한 번도 안 싸워보고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두리번 하다가 그냥 맞아 죽어요 다. 그러니까 총 맞아 죽거나 네 그런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경험도 없는 언딘이 투입돼가지고 네. 민간 잠수사들 모아가지고 네. 시신건조 올리는 그 역할밖에 안 했고 나는 깜짝 놀란 게 지금 아까도 그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뭐 특공대 전원 투입 바람 뭐 이걸로 시작은 했지만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건 이건 미스테리죠. 엄밀히 네. 따지면은. 그럼 이게 법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지금 이 지금 침몰 후에 이 특공대들 총 집결을 해서 지금 여기에 뭐 팽목항에서 진도에서 이렇게 막 말 그대로 당나라 부대처럼 이렇게 막 앞뒤 없이 이루고 있었던 것도 아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요? 예. 저도 처음 들어보니까. 예, 그래요. 저 문제가 됐었다고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서. 초반에 제가 여쭤본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특공대가 있긴 있어요라고 물어본 게 전혀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하다못해 뭐 장비가 부족하다거나 조류가 너무 세가지고 특공대 투입하려 했으나 못했다 정도 기사도 못 봤으니까 우리들 네. 입장에서는 예.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거의 한 3일 이상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 네. 우리는 그걸 그렇게 유추하지 않습니까? 네. 다 죽길 기다렸다. 막말로 그렇잖아요. 네. 근데 16일부터 언딘이 와 있던 걸로 기억하잖아요. 언디는 와 네, 있었죠. 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언디는 와 이미 있었죠. 이건 뭐 구조가 아니라 인양을 목적으로 지연한 겁니다. 지휘권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질문이 어떤 성립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구조 지연만 억지로 안 구한 것만 고의를 했겠냐. 그 앞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예.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만일 현지에서 구조가 그 특고대나 특공대 활동이 활발해져서 한두 명이라도 건져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뭐 인양이라든지 뭐 군안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거기 집중해가지고 자 한 명이라도 더하자라는 식으로 해갖고 시신을 올리는 한이 있으라도 끊임없이 잠수사들이 투입되고 구조를 위한 노력을 했겠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가 싫은 거였지. 그러니까 그렇지. 애초에 들어오질 못하게 해놓고 야 목포에 와서 목포 경찰서 앞에 와서 찾아. 현장이 어딘데요? 한국가 어딘데요? 80km만 차 타고 가면 돼. 버스 타고 가. 도착해서 배가 없어. 아니 이거 배가 없는데요. 배 구해갖고 2시간이면 오니까 그쪽으로 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지금. 그리고요 해경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군대 조직이 가깝거든요. 뭐 개별로 출발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특공대 그러면 군대인데 그럼 그쪽에 있는 지역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와야죠. 근데 버스 타고 갔대잖아. 예. 야 버스 타고 가니까 무거우니까 야 산소통은 놓고 가자. 진짜 나쁜 새끼들이네 정말. 에이씨. 그러면 그날 특구대하고 특수단이 몇 명이나 총 동원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중을 수색할 수 있는 요원은 182명. 와 어마어마하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언딘에서 민간 잠수사를 뭐 따로 할 필요도 없었던 없었네. 거죠. 이렇게 많았어요. 실제 전문 잠수 요원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 이분들은 아예 물에 한 번도 잠수하지 없어요. 않았죠. 없었어요. 돌아갔습니다. 네, 그냥 이날 말고 흔적이 없어요. 예, 그럼 그냥 흔적이 다 돌아가셨다는. 돌아갔습니다. 예. 그리고 언디는 제가 알고 있기에 민간 잠수사들 얼마씩 주게 했다고 70만 원. 알바 비슷한 걸 90에서 구하잖아요. 네, 맞아요. 90에서 70. 이 오늘 에피소드만 갖고는 언디를 위한 사건이었네 뭐.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전문 잠수 인력이 해경에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려보내고 이제 언딘한테 이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김석균이 오후에 1시부터라도 네. 그 세월호 주변에 바지선을 설치해서 이 바지선 하나당 2명씩 입수가 가능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2개 조이씩 4명씩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했으면
생존자를 살릴 수 있었고 외부에 잠수사를 모집할 필요도 없었죠. 200명에 가까운 특수 공무원 구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즉시 살릴 수 있었는데 거짓말치고 야광탕만 쏘고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인원하고 장비는 충분했어요. 그걸 이제 동원을 안 한 것뿐이고요. 그렇게 해서 당일날 이제 122 구조대들은 전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러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가끔씩요. 네. 그 방송으로 메일이 오는데요. 최근에도 우리가 매일 읽은 메일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 당신네들은 세월호 사건을 고의성이 있을 거라고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근데 사실은요. 저는 이제 방송 중간에 편집을 해서 빠지긴 합니다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도 못 들었을 법한 내용들을 편집할 때 듣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했던 말인가 싶을 정도의 말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고의성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한번 초창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무능론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너무 과하다. 그 무능이 상식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고의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점이 수십 건 수백 건인데 그거를 어떤 점에서 고의성이 있느냐라고 누가 물어보길래 다 들어보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그 이야기 있거든요. 고의 침몰, 네. 고의 미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네네. 아니, 해경들 진술이나 해경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저희가 예,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우리들이 뭐 이상한 무슨 고급모에 미친놈도 아니고요. 어떤 게 있냐면은 특히 저 같은 성격은 이게 진짜로 아까 말한 아사리판이어서 뭔가 좀 통제가 안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시간이 너무 길고 네. 너무 규모가 크고 네.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다는 느낌 같은 게 들면 당연히 거기에 음모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참 이렇게 신경을 안 쓰기도 힘들긴 한데 이런 네. 비상 상황에서 그것도 구조대원들을 이렇게 방치를 했다는 것도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특공대 부분 1, 2, 2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 특공대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서해청, 남해청, 제주청이 가장 인근서에 있는 이제 특공대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제주청 같은 경우에 총 인원이 18명인데 이 중에서 17명이 잠수가 가능한 이제 그 인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출동 11시 25분, 도착 1시 50분, 구조 활동 없었습니다. 뭐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서해청 특공대가 이제 인원 19명인데 이 중에서 15명이 잠수가 가능한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시 58분에 이제 처음에 그 조현권 상황 목포소에 있는 조현권 상황 담당관의 지시로 백남금 상황실장이 서해청 그 상황실하고 본청 상황실에 이제 구두로 세월호 이제 내용을 전파를 하고 서해청 상황실에서 서해청 특공대로 8시 8분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그 해상 치안상황센터 설명드렸던 것처럼 출동 준비가 아니고 그 준비 지시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특공대. 준비 지시를 하라고. 근데 이제 준비 지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서해청 특공대장 최의규의 감사원 문답서를 좀 읽어드릴게요. 그 감사원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상황 발생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귀하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특공대장이 본인은 사고 발생 당일날 또 회의를 하고 있었대요. 16일날 8시 30분부터 특공대장 행정 팀장 경위 고병술과 함께 서해청 4층 회의실에서 회의에 참석을 했고 이게 6시 이제 회의를 끝나고 6시 특공대 사무실에 왔는데 이제 9시 15분경 그 시간 이제 그 다시 돌아온 시간이 9시 15분이었는데 그때 세월호 이제 침몰 상황을 이제 전달을 받았다고. 그래서 진도 이제 서거차도 부근에 3에서 400명 정도 탑승한 여객선 침몰이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그리고 특공대는 비상 출동 중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부하한테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400명의 여객선이 침몰 중이고 그래서 특공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서해청 상황실에서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출동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4층에 있는 서해청 상황실로 갑니다. 출동 지시를 하지 않고. 서해청 상황실로 가서 그 서해청 상황실로 가서 출동 지시를 하지 않고 그 상황을 관망을 해요. 상황실로 가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하고 이제 쓱 돌아봅니다. 그래서 9시 35분쯤에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을 해서 그 서해청 준비하고 있는 특공대에 이제 10명이 있었는데 그 서해청 특공대들한테 출동을 하라고 지시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출동 지시를 한 게 지금 전용 부두로 가라. 출동하는 함정이 있으면 급편에 편승하여 현장으로 가고 현장 도착 후에 전화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특공 대장이. 못 타고 가라는 있는 소리는 안 하고? 없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지시를 했을 당시에 출동하는 함정이 있으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TRS로 9시 3분쯤에 전 함정 이동할 수 있는 전 함정 2m 침몰 현장으로 총 동원 지시를 한 다음이에요. 그리고 35분에 서해청 특공대를 출동을 시키면서 출동하는 함정 혹시 있으면 의도 타고 가라는 거죠, 현장으로. 예, 지나가다가 출동한 함정이 있으면 의도 타고 가라는 배는 거죠. 이미 갔으니까 가는 건 니들이 알아서 가야 된다. 네, 근데 그래서 가도 안 돼요. 잠수가 안 돼. 근데 서해천 특공대가 그래서 9시 50분에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35분에 특공대장의 지시를 받고 서해청 그 특공대 전용 부두로 50분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배가 없죠. 당연히 배가 없지. 배가 없어서 특공대가 도착을 했는데 이제 요 특공대장한테 전화를 다시 했어요. 지금 타고 갈 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특공대장이 그제서야 그 이동 뭐 할 수 있는 헬기 어디서 구할 수 없냐고 상황실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상황실이 헬기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육경한테 이제 헬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공대 50분에 이제 현장 부두에 가 있던 그 특공대한테 다시 서해청으로 오라 그래요. 다시 서해청으로 오라 그래요. 헬기가 이제 육경 헬기가 서해청으로 오기로 돼 있으니까 다시 니네들 오라고. 그래서 얘네들 서해청으로 다시 옵니다. 10시 10분에 다시 도착을 하고 육경 헬기에 태워서 10시 44분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0시 44분에 이제 그 이동을 하는데 현장에 이제 도착한 시간이 11시가 넘어서 도착을 해요. 11시 28분쯤에. 그러니까 1시간이 넘어서 지금 도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보니까 이 육경 헬기는 해상에서 구조를 하는 헬기가 아니기 때문에 호이스트가 없었대요. 그래서 내려줄 수가 없구나. 없어서 서거차도로 가서 특공대를 내려주고 그 특공대가 어선을 타고 또 들어갔답니다. 아이고 뭐야? 네, 왜 왔어? 그래서 11시 55분에 도착을 했답니다. 가장 가까운 특공대가.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게 특공대장이 최일규가 35분까지 상황실에 이제 출동 지시를 하지 않고 상황실에 가서 상황을 지켜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35분에 출동 지시를 해서 그때 이제 서해청 특공대가 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한 진술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그 감사원 문답소에서 질문이 그 후에 상황이 이제 발생했다는 걸 15분에 얘가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황실에 갔어요.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감사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상황실의 경우 이제 제가 그 서해청 김수현 설명드렸을 때 왜 전면에 그 멀티큐브 화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대화 뭐 내용이나 이제 화면 같은 걸 다 볼 수 있는. 근데 전면에 대형 상황 스크린이 있으며 그 상황을 지켜보던 중 9시 45분경 상황실 스크린에 침몰 여객선의 현재 상황이 영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 특공대장 본인이 곧바로 휴대폰으로 특공대 경위 장민수에게 출동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얘가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상황실로 들어갔어요. 상황실로 올라갔는데 전면에 있는 멀티큐브 화면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대요. 영상을 쏠 수 있는 거는 9시 35분이면 고정익밖에 없죠. CN235기. 예. 근데 1, 2, 3정 말고는 지금 도착한 게 헬기 2대랑 1, 2, 3정밖에 없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영상을 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CN235기가 영상 송출을 하고 도착해서 있었어요.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네. 그러면 얘가 서해청 멀티큐브 화면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다면 이게 본청에도 쏴주고 있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다 네. 보고 있었죠. 그러면 얘네들은 본청 이제 해경 지휘부들은 1, 2, 3정이 선원만 구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탑승객이 500명 정도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배 밖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적다는 것도 다 보고 있었어요. 본청에서는. 저는 확실합니다. 청와대도 보고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선내로 진입하지 않고 호이스트로 1명, 2명 구해서 이제 이동하고 있는 것도 다 본청과 봤죠. 서해청에서는 다 보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본청하고 서해청, 목포서 그 어디도 선내 안으로 진입을 하라는 지시를 아무도 안 하지 했죠. 않았죠. 제가 볼 때 이거 청와대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한 거죠. 뭐, 상황실에 있었으면 다 보겠지. 그래서 일단 고정익이 지금 현재 26분쯤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9시 20분쯤에 저희 이제 세월호 일제청문회에서 9시 20분쯤에 도착을 했다고 확인이 되고요. 얘가 상황실로 올라갔을 때 멀티큐브 화면에서 이미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세월호의 탑승객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내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1, 2, 3정한테 헬기들한테도 아무도 지시를 하지 않았죠. 이거는 고의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영상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설명을 드린 것 중에서 김경일이 휴대폰으로 보고했을 거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HF 채널로 교신한 거 말씀드렸고요. 요번에는 CN 이사목이 고정익이 도착하자마자 서해청과 본청의 세월호 영상을 계속 송출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 300에서 500명 정도 타고 있는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는데 지휘부들이 다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눈으로. 선원을 구하는 것까지. 이거 말고 더 어무상 과실치사랑 살인행위의 명백한 증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상황실에서 세월호 침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다는 거. 예, 그래서 703호기가 도착을 해서 3시간 17분 동안 현장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침몰하고 나서 이후에까지 다 촬영을 해서 본청에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본청과 서해청, 그러니까 해경지휘부는 다 모두 구조사항을 굳이 김병일이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눈으로 다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1차 청문회에서 김서중 의원이 이제 김석균이나 이춘재를 상대로 이제 물어봅니다. 어떤 임무를 이제 부여를 받고 갔냐고. 근데 얘네들은 부여받고 간 게 아니고 VHF 교신 채널을 듣고 비상이라는 생각을 들어서 헬기가 지가 알아서 날아가서 촬영을 했다고 하고 CN 235기로부터는 별도의 정보를 자기네들은 받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입을 그렇게 그러니까 영상만 보면서 네. 영상이 오는구나 하고 비행사한테나 현장에 나가 있던 사람한테는 전혀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상을 보면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영상을. 왜냐면은 여객선에 몇 명이 지금 타고 있는지 이미 알아요. 얘네들이. 9시 10분이면 477명이라는 정확한 명수도 떠요. 문자 상황실에. 그러면 그렇게 타고 있는 여객선이 기울어져 있고 구조하고 있는 거를 지금 위에는 고정익이 쏴주는 영상으로 아주 선명하게 잘 보고 있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CN 235기한테 어떤 임무를 부여를 했냐고 얘기를 해도 말을 빙빙 돌려요. 이춘재랑 김석균이 정확히 대답을 못하고 어떤 정보를 물론 다 봤어요. 상황실 영상을 다 침몰하고 있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어떤 정보를 그러면 CN 235기로부터 받았냐고 얘기를 해도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빙빙 돌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경에서 일부러 구하지 않은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이 다 보여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구하지 않은 게 맞다. 그럼 애들을 수장을 시킨 거죠. 그러면은 저도 이제 약간 좀 이 상태에서 공황 상태가 오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건 그들이 사이코여서가 아니라 중간에 개입되어 있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또 다른 어떤 오다가 있지 않았을까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구하지 마라 이런 오다가 아니라 제 말의 의미는 선언만 구하고 나머지는 구하지 마 이런 오다가 아니고 뭔가 다른 오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어떤 흐름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선언만 구한 행위 그걸 다 보고 있었다는 해경 지도부가 사이코여서가 아니고 다른 뭔가 바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유추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방대원 그러니까 현장 구조를 했다는 이유로 소방 헬기와 구조대가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가 소방 해체론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일 안 구했던 사람들은 승진을 했는데 현장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에 가서 구했던 20여 명을 구했던 그 당시 구조는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명령 불복종이라는 거거든. 구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라 보면 진짜로 구하지 말라고 했다기보다는 어느 시점까지는 구하면 안 되고 그렇지. 뭔가 어떤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거지. 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그 광경을 보면서 자 어느 시점에서 구조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시나리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은 명령은 뭘까요? 이를테면 가만히 있으라 이런 것처럼 뭔가 오도된 명령이 있었을 것이다. 단지 구하지 마라 이렇게는 안 하고 뭔가 다른 식의 명령이 있었을 것이다. 음모론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령 체계로만 보면 그걸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김석규는 이거 어쨌든 내가 제 생명에는 못 살겠다라고 직감을 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도 난 징계를 먹거나 구속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가 갖고 있는 기존의 기사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고 뭐라고 그러죠? 상장 받은 거 이런 게 막 기존에 떠요.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충분하게 구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출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나한테 손해된 일이 없다고 누구한텐가 언지를 받지 않는 이상 이렇게 살리지 않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군가가 해경이 몰랐다 그러잖아요. 침몰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몰랐다. 이렇게 학생들이 뭐 탑승기기 구조가 많이 안 되는지 몰랐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해요. 그걸로 지금 다 면피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뭐 그러니까는 뭐 헬기에서부터 알았을 거라고 이 상황을 알았을 거라고 제가 그동안 이제 유추가 되는 부분 여러 번 이제 계속 설명을 했어요. 계속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CN235기 영상이 송출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로는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없는 너무 결정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을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여객선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배 밖으로는 승객들이 많이 나오지 않다는 것도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헬기가 얼마나 구하는지 배 밖으로 몇 명이 나왔는지. 그러면 그 침몰하고 있는 1시간이 넘는 시간에 머릿수를 세봤어도 500명이 안 되는 거라는 건 알 거예요. 근데도 아무도 선내 진입을 하라거나 구조를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해경 지휘부는. 예, 이거는 명백한 살인 행위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논리가 되게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인간에 말이에요. 내 진짜 친한 친구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바로 옆에 구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다 있었어. 심지어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이 친구 오른쪽으로 와 하면 살았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그 친구가 죽은 입장에서 그 친구에게 의심할 수 있어요. 너 그 사람 고의로 죽인 것 같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간단한 원리예요. 알고 보면은. 그런 시뮬레이션 해봤다 그랬잖아요. 저는 밖으로 탈출을 해라 하면 15분 만에 다 물 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고 다 구명조끼 입고 있었고 그러면은 뭐 특별히 차가운 물에 심장마비 정도 한두 명 나왔을까? 익사해서 죽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앞에서 들러붙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CN235기는 수사를 받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그 세월호 국정조사에 CN235기 기장이 와 있긴 했는데요. 그냥 왔다 갔습니다. 질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진짜 이건 세월호 사건은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보다 훨씬 더 방대한 수사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특검으로 만들어진다면 말이에요. 우리 이건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마치 미스테리처럼 보이지만 관계자 몇 명만 잡아놓고 족치면 금방 나타나 버립니다. 이거. 김석길 혼자 족치면 끝나요. 그냥 다 불어요. 그러면 정말 짧게 그 특공대들이 왔을 때 왜 투입하지 않았냐에 대한 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어요? 없습니다. 물은 사람도 없고 답변한 사람도 없고. 예. 정말 답답하네. 환장하겠네. 네. 근데 내가 언뜻에서 봤는데 바지선이 없었어요. 안 부른 거죠. 네.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지선은 부수적인 문제인 거고 사실 네. 알고 보면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명절 잘 보내셨고 자 우리 또 활기찬 생활로 돌아가시죠. 출동을 했지만 구조활동 입수 내역 전혀 없습니다. 당일날.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그 제주서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제주 그 특공대랑 같이 출동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11시 25분에 출동을 해서 역시 배 타고 P-127정 타고 출동을 해서 1시 50분에 침몰 현장에 도착합니다. 역시 잠수 입수 내역 없습니다. 서귀포 122 구조대도. 그 목포 같은 경우에는 뭐 출동한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선 타고 차 타고 피정 타고 그리고 이제 고무단정 타고 가서 현장에 11시 50분 그러니까 12시 반에 도착한 게 이제 그 목포 122 구조대인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그 목포 상황실의 그 이병윤 상황실장의 감사원 진술 조서를 보면 저희는 처음에 이제 그 122 구조대가 그 출동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구조 뭐 차량이나 뭐 헬기 같은 걸 마련해주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병윤 상황실장이 감사원 그 문답서의 내용 중에서 그 122 구조대 출동 관련해서 경위를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조 상황실장 경위 백남근이 그 9시 3분에 모든 세력 출동하라는 지시를 왜 TRS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력의 122 구조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22 구조대 출동 지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목포에서. 왜요? 저희는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목포에서 출동 지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출동 지시를 얘네들은 안 한 건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TRS로 모든 국 출동을 하라고 지시를 했으니 여기에 122 구조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122 구조대 출동 지시를 한 거라고.
근데 이건 아니죠. 안 한 거거든요. 원투투 구조대는 출동을 안 한 거고 목포 원투투 구조대 대장도 TRS를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서 자체적으로 출동을 한 거지 상황실에서 무슨 보고나 지시를 받고 출동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출동 지시를 안 했대요. 그래서 그 이동할 수 있는 헬기나 그걸 불러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출동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목포 상황실에서 원투투 구조대 이동 수단을 마련해 주는 등 통제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동 수단 자기네들 안 마련을 해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원투투 구조대가 사고 현장으로 이동할 때 특별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당연히 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련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이 상황실장이 뭐라고 하냐면 원투투 구조대에서 상황실에 이동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면 이동 수단을 마련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해서 안 해줬다. 그렇죠. 니네가 얘기 안 했으니까 안 해준 거고 당시 상황실에서는 사고 전파 말고도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았다고 경향이 너무 없어서 원투투 구조대 이동 수단을 마련을 해주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갔던 거예요. 차량을 타고 어선을 타고 피정을 타고 고무단정을 타고 그래서 12시 반에 현장에 도착을 했던 거죠. 이 늦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예 출동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 목포선은 원투투에 대해서. 그래서 입수를 이제 처음 12시 30분에 도착을 해서 얘네들이 1시부터 입수를 했던 게 이 원투투 구조대인데 제가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구조를 위한 게 아니고 선체 모양이 어떤지 이제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입수를 했던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목포 구조대는 전에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자세히 설명은 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수 이제 원투투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10시 이제 47분쯤 에 4명이 헬기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역시 헬기로 이동을 했다고 뭐 어선 타고 이동했다 이렇게 두 팀으로 해서 나눠져서 이동을 하는데 그래도 입수나 뭐 구조활동 내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11시 40분에 가장 먼저 도착을 했다고는 하지만 구조활동 전혀 없었고요. 제주 원투투 구조대는 제가 저번에 제주서 할 때 말씀을 드렸죠. 10시 25분에 출동해서 12시 50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얘네들이 현장에 와서 뭘 했냐면 그때 이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침몰 현장에 도착한 다음에 3012함에 편승해서 대기를 하다가요. 12시 50분에 도착해서 대기하다가 1시에 3012함 단정을 타고 이제 그 구조대랑 구조대장이 현장을 확인하러 이제 갔대요. 그리고 다시 1시 30분에 3012함으로 복귀를 해서 대기를 하다가 5시 45분에 3.9함으로 다시 옮겨 타서 대기를 하다가 그 19시 40분에 그 3.9함에서 이탈해서 3012함 단정을 또 타고 현장 수색을 이제 빙빙 돌았겠죠. 혹시 이제 부유되어 있는 시신에 있는지 현장 수색을 하다가 22시에 3012함으로 다시 와서 그 대기를 했대요. 12시 50분에 왔던 제주 원투투 구조대가. 그러니까는 그냥 2배로 옮겨 탔다가 2배로 옮겨 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해상 수색하다가 그냥 대기. 얘네들 역시 잠수 활동이 없었습니다. 당일날이요.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 그 원투투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그 본청에서 9시 46분 53초 이제 통화했던 내역이 그 동해청 상황실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에 이거 제가 그 치안상황센터 말씀드릴 때 이제 얘기 드린 거 있어요. 여객선 관련해서 뭐 하는 거 있냐고. 그러니까 뭐 헬기 지원 같은 거 필요할까요 해서 먼저 전화했다는 그 해경청이 있잖아요. 이거 동해청이었어요. 여객선 관련해서 저희 뭐 헬기라도 지원해 드릴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그곳이 동해청인데 여기는 동해청이 먼저 본청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해청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그 뭐 포항서나 부산서 같은데 당연히 연락이 안 갔겠죠. 출동하라는 연락이.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11시 2분에 이제 통화를 한 게 포항서. 해경 포항서랑 본청하고 통화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 본청에서 진도 사고 관련해서 포항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포항에서 버스 타고 10명 10시 55분에 출발했다고. 그래서 뭐 특공대 버스로 도착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텐데 헬기 같은 거 그 항공구조대에서 이제 헬기를 지원해주면 좋을 텐데 혹시 그런 거 연락 못 받았냐고 본청이 포항서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포항서가 헬기 일단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 상황실에서 일단 버스 타고 출발하라고 해서 자기들 버스 타고 출발했다고. 예. 그러니까 뭐 전혀 뭐 빨리 가라는. 그래서 그 얘네들이 저녁 6시 35분에 진도에 도착해요. 버스 타고 열심히 출동을 해서.
그 8시 35분에 뭐 도착을 하고 또 이지는 한꺼번에 출발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출발한 사람들은 그 17일 날 12시 42분에 도착을 해요. 하루 그때 하루 지나서 오면 뭐 하겠다고 오는 거야? 이미 다 가라앉은 다음에. 예. 근데 일단 출동은 다 전체 총출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출동은 하는데 아니 무려 네. 도착하는데 22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야. 네. 명령 듣고. 네. 그것도 버스 타고 헬기도 있었는데 헬기 지원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포항서에서도 뭐 헬기 그런 거 자기는 얘기는 못 들었고 예 오늘은 그 해경 본청 상황실에서 9시 54분에 특구단 특공대 구조대 총동원 바람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특구단이나 특공대 구조대들이 전국에서 총동원이 됐는데 왜 이틀 동안 그 잠수나 구조 활동이 없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총동원이 돼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해경에 특공대가 있어요? 예, 당연히 예. 있죠. 예, 그러니까 해상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하면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특공대가 있는데 그 이제 제압 플러스 이제 잠수도 가능한 네, 그 인력이 같이 이제 있습니다. 있긴 있었군요. 있어요. 예. 우리는 그냥 그게 박근혜 그 잘 모르는 워딩인 줄 알았더니 네. 그렇게 말했다고 박근혜가 얘기한 거죠. 예. 그거 아니라고 밝혀졌잖아요. 예. 예. 예,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박근혜가 지시한 거 아닌 것 같다고. 예, 아닙니다. 그거. 2014년 4월 16일 사건 나던 바로 그 당시 네. 9시 54분에 특구단, 특공대, 구조대 총동원 바람이라고 해경 본청 상황실에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네, 지시를 이제 내리고 전국에 있는 특공대 구조대들이 총 출동을 하죠. 그러면 인원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건데 이틀 동안 구조 활동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뭘 했을까요? 현장에 와서 출동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오긴 왔어요. 와, 갑자기 시작부터 소름이 확 끼칩니다. 전국에 있는 해경의 모든 특구단, 특공대, 구조대가 총동원해서 다 왔는데 네. 그들을 정작 2, 3일 동안 써먹지도 않았다. 그거잖아요. 네. 골든타임. 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뚫고 들어가라. 잠수에서 들어가서 아이들 살려와라. 에어포켓이 있으니까 빨리 구조해와라. 밖에서 막 난리치고 울고 막 대성통곡을 한 이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월호 유족분들이 엄마 아빠들이 진도에서 배를 여러 채 그렇죠. 구해와서 그 선수만 남겨놓고 있는 그 배 위를 뱅뱅 돕니다. 그 물속에 자녀들이 있는 그 상황. 그 상태에 그 주위에는 이미 해경의 특구단, 특공대, 구조대가 다 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조명탄만 쏘고 있었죠. 네.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이제 침몰 당일 세월호가 64.4도였습니다. 네, 9시 이제 54분이었고요.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당연히 이제 출동 명령을 했어야 될 구조대 출동 명령을 9시 54분에 돼서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해경들의 특구단, 특공대, 구조대가 모두 총동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해경이 그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4월 16일 날 그 총동원 세력을 보면 해상 수색 세력이 함정이 168척, 이 중에서 이제 해경이 78척, 해군이 24척, 행정선 등이 뭐 66척이 동원이 됐다고 하고요. 공중수색이 이제 항공기에 29대 중에서 해경이 14대, 요건 이제 그 헬기까지 포함입니다. 고정인 헬기 포함해서 해경이 14대, 해군 4대, 공군 6대, 육군 2대, 소방 2대, 이렇게 이제 그 동원을 했다고 나오고, 수중수색, 이제 잠수요원이 182명, 이 해경 구조대가 140명, 해군이 42명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유가족들한테 그 발표했던 것처럼 500명은 아니죠. 해경 얘네들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500명 아니고요. 잠수요원이 총 첫날에 182명이 동원이 됐다고 감사원에 자료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다 어디로 갔대? 배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나?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좀 준비를 해왔고요. 나중에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4월 16일 당일날 입수 현황을 보면 그 이제 뭐 입수 일지 보면 8회 정도 입수를 했다고는 하는데 우선 이제 1시에 최초 입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1시부터 3시 30분까지 해경이 그 4회 정도 8명이 선수 자연 뭐 그 스러스트 방향으로 해서 입수해서 선체를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시쯤에 선내 공기가 다량으로 유출이 돼서 수중 작업이 중단이 됐다고 하고요.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18시부터 18시 10분까지 한 10분 정도 해경 2명이 그 입수를 해서 선체 상태 확인하고 그냥 바로 올라왔다고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이 SSU 2명하고 그 해경 2명이 입수를 했는데 선체 진입
그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요때. 근데 3층 외부 계단 출입구 쪽에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했대요.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이 말 그대로 선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까지 설치가 됐다는 말인데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그냥 출입구까지만 설치하고 그냥 다시 올라와서 입수를 안 했습니다. 이게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했다네요. 3층 외부 계단 출입구까지만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18시 17분에서 18시 28분까지 해경 2명 현장을 통해서 그 선내 해수 유입을 확인을 했답니다. 아니 근데 걔들이 이걸 했다는 감사원에 지들이 내놓은 자료잖아요. 네, 자료죠. 그러니까 실제로 했는지 자료만 제출한 건지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뭐 실질적인 구조 활동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선체 상태를 확인한 거에 불과했죠. 4월 16일 날 당일 날은요. 설치 그 활동을 그냥 확인하기 위한 입수였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특공대나 구조대 출동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해경 치안상황센터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9시 30분 18초에 해경 본청과 중앙 119 구조본부 통화 내용 중에서 그 중앙 119 구조본부가 우리 쪽에서 헬기 운항 가능한 상태고 스탠바이 중이니까 무슨 상황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라고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먼저 좀 저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멀리 있는 구조대나 특구단도 그 중앙 119 그 헬기를 언제든지 동원을 해서 이제 현장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신속하게 이제 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먼저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해경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최인근서가 이제 목포, 완도, 군산, 여수, 제주, 서귀포입니다. 그래서 목포 10명, 완도 7명, 군산에 뭐 요것도 한 8명 정도 되고요. 여수가 6명, 그리고 제주도 10명, 서귀포 5명. 이게 최인근서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빨리 올 수 있는 인근서의 이제 구조대 인원수였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빨리 도착했던 게 여수서 11시 40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침몰을 다 하고 뭐 다 침몰하기 전에 도착하는 구조대는 없었는데 가장 빨리 도착했던 게 11시 40분에 도착한 여수서였고요. 차례대로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완도에 있는 원투투 구조대가 가장 먼저 9시 30분에 출동을 합니다. 원투투 구조대 중에서 가장 먼저 출동을 했는데 이제 요게 헬기로 출동을 한 게 아니고 조금만 87정 한 30에서 50톤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배를 타고 출동을 해서 11시 50분에 현장에 도착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2명이 또 다른 이제 그 피정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10시 20분에 출동을 해서 11시 50분에 도착해서 완도 구조대는 가장 먼저 일단 상황실에서 버스 타고 가라 그래서 우리 집 버스 타고 이동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 포항 항공대랑 이제 본청이랑 또 통화를 합니다. 이제 얘네들이 버스 타고 간다는 얘기를 듣고 본청이 포항 항공대로 직접 전화를 합니다. 이제 11시 12분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뭐 기상이 나빠가지고 못 뜨고 있다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기상이 나빠서 못 뜨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동해청 산하에 있는 항공대이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이 안 간 것 같아요. 연락이 안 가서 자기네들 지금 따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뭐 준비가 다 되는 대로 뜨기는 할 텐데 얘네들은 결정적으로 구조대가 이동을 시작했는지조차도 이제 모르겠어요. 항공대인데 당연히 이 구조대를 실어서 날라서 이제 옮겨줘야 되는 애들인데 지금 10명 버스 타고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구조대가 지금 가고 있냐고. 그러니까 본청에서 포항 구조대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포항 그 항공대에서 어디로 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쪽으로 혹시 헬기 타러 오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지금 버스 타고 여수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동문서답을 막 합니다. 그 정신없는 사이에. 그래서 그 포항 항공대도 구조대를 실으러 가야 되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포항 원투투 구조대도 헬기를 동원해서 이제 보내줄 생각도 없이 상황실에서 그냥 버스를 태워서 보냈다는 거. 그래서 빨리 갔던 이제 그 1차 도착한 사람이 18시 35분에 도착을 하고 2차 구조대가 그 17시 00시 42분에 도착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동해서 같은 경우에는 뭐 30 총 동원 인력이 뭐 32명이라고는 하는데 그 원투투 구조대 같은 경우 이렇게 출동을 하는 구조대나 동원 인력이 총 32명인데 도착 시간이 19시 도착하는 거 하나, 21시 도착하는 거 하나, 5시에 도착하는 거 하나 이렇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입수 내역 없습니다. 구조 활동 전혀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본청에 이제 녹취록을 보면 11시 21분 29초에 동해서 해경이랑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본청이 그 본청 수색관대 그 본청 진도 사고 관련해서 그 동해서에서 구조대원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동해서에서 지금 서장님 지시 받으려고 하는데 출동 장비 갖추고 서장님 지시 받으러 대장이 올라갔대요. 이게 통화 시간이 11시 21분이에요. 근데 이제 지시를 받으려고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본청이 그냥 대기 중이네요. 그러니까 동해서가 예 그렇다고 대기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 본청 상황실이 강릉 항공대에 가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이제 구조되니까 헬기가 와서 이제 그 데리고 와야 된다는 생각에 본청이 물어봐요. 강릉 항공대에서 혹시 니네 지원해 준다는 얘기 없었냐고. 그러니까 동해서 그 원투투 구조대가 강릉 항공대요. 항공대하고 저희는 뭐 별 얘기 없었다고. 그럼 얘네는 또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배를 타고 가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미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50분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동해서는 서장한테 이제 출동 허락을 받으려고 올라가 있다는 얘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대 장비 관련돼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15시 42분 15초에 본청하고 출동하는 구조대 소속은 요게 확인이 안 돼요. 그냥 그 소속 그 직원이라고만 되어 있으신데 그 본청 상황실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제 뭐 가지고 그 출동을 하냐고 그 출동했던 장비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본청에서. 근데 그 3시 54분에 통화를 출동하는 이제 그 구조대랑 통화를 하면서 물어보는 게 장비 뭐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잠수하는 세트를 4개를 가져가는데 여기는 공기통을 하나도 안 가져간대요. 잠수원이. 왜요? 구조대가 모르겠어요. 공기통을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본청에서 공기통 하나도 안 가져간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직원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공기통 하나도 안 가져간다고 어쩌려고 공기통을 지금 안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래요. 가져가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안 가져가냐, 공기통 하나도 안 가져가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직원이 공기통 가져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본청 상황실이 거기 지금 누가 어떻게 할 거라고, 공기통 안 가져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일단 뭐 그렇게 출발을 했다고. 그러니까 본청에서 그럼 공기통이 정말 없는 거네, 없이 지금 가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스트렉스 차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래저래 장비를 많이 실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공기통을 빼고 나머지 잠수 장비를 싣고 지금 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잠수를 하러 오는 그 구조대가 어느 소속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공기통이 없이 출동을 하는 구조대도 이제 있었다는 거.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좀 듣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혜가. 대정입니다. 예. 어디냐? 오늘 이제 밥 먹으러 이제 먹고 왔는데, 먹고서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뭐, 저끼리 좀 목표가 좀 하니까, 가도 지금, 현장은 못 들어간다네요. 이동할 수 있는 배가 없잖아요, 지금. 배가 없고. 그럼 목포 어딘데, 거기가, 지금, 있는데가? 먹고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아니, 아마 목포 어디냐? 숙소를 여기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들어가지는 못하고. 예. 그러면 지금도 이제 한 두세 번 들어갔다가, 시간도 너무 안 좋고, 지금 조립발이 너무 세서 좀, 별 성과 없이 끝났거든. 이 형도 지금 현장에 있어요? 아니지, 형은 이제 상황실에 있고, 본청 상황실에. 형이 예.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예. 아무튼 그러면 예. 거기서 배 타고 도면 몇 분이나 걸리는데, 현장까지? 그렇다고 1시간 반 정도 얘기하던데. 그렇게 많아. 잠깐만요. 거기 행복항에서 현장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예, 1시간 반 맞네요. 지금 목포 어딘데? 목포 왕이가? 목포 어디에요? 사막동이라고 하네요. 사막동. 산은 아니고 그냥 밥 먹으러 왔어, 진짜. 원래는 어디 도착하라 그랬는데, 상황실에서? 원래는. 원래 그럼 이제 목포서 이제 지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장 가가지고, 서해청 특공대장이 지휘 통제 한다네요. 예, 그 사람 이제 뒤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분하고는 지금 대장님 연락을 주셔봐도 연락은 잘 안 되고요. 목포 대기네. 예. 일단 알았다, 그래, 수고. 네, 이제 목포석 원투투 구조대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출동을 해서 지금 목포까지 왔습니다. 목포까지 왔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배편도 없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음성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누구 지휘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죠. 예, 서해청 특공대장 지휘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원투투 구조대이기 때문에 특공대가 아니에요. 서해청 그 특공대장의 지휘를 얘네들이 받는 게 아닌데 누구한테 지휘를 받는지도 모르고 결정적으로 그 지휘자랑 통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목포에서 밥 먹으러 나와 있어요. 근데 백목항에서 목포가 얼마나 먼 줄 아시죠? 멀어요. 네. 나올 이유가 없는데. 예. 그래서 뭔가 지휘 할 데가 없어요. 완전 읍내로도 나가야 돼. 그럼 가까운 곳이 목포네요. 진도로 읍내로 나가야지. 그것도 지금 확실히 몰라. 그래서 내가 파출소 직원한테 지금 숙소 같은 걸 한번 알아봐달라고 했거든. 예. 만약 못 들어가면은 여기서 자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간다 해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거 잘 데도 없을 건데. 그러니까 들어가도 지금 막막한 게 대형 함정들이 그래가지고 중간 배치한다든가 우리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거기서 어떤 조치가 그런 것도 그 지휘함 쪽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지휘함 쪽에서 네. 어떤 가르마를 사가지고 따따따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그 지시를 내려줘야 되는데 네. 물론 거기도 바쁘겠지. 다 지금 안 바쁜 데가 없겠지. 맞죠. 지금 알겠습니다. 선생님, 머리로 해서 전화 걸겠습니다. 바쁜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참 리얼하다. 네, 추가 설명을 제가 굳이 드리지 않아도 방금 이분이 말씀하셨죠. 아가리판이라고. 아사리판 아니야? 아사리판? 근데 아가리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근데 지금 일단 배도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168척이 왔어요. 와. 이 배들이 뭘 하고 있었는데 이 해경들을 진도파출소 목포 지금 뿔뿔이 터져 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부두에서 지금 5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배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숙소가 어딘지를 몰라서 잠을 자야 되는데 숙소도 구할 수가 없고 누구 지휘를 받는지도 모르고 서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있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초반에도 드렸지만 예, 원투투 구조대 119 구조대에서 헬기로 분명히 이제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배로 이제 버스 타고 차량 타고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이 수십 명 되는 구조대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목포에서는. 우리는 이제 몰랐지만 총 지금 동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역시 이분도 그러죠. 창원 목포 대장이라고 어디 대장이라고 하시는데 누구 지휘를 받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이분은 대장인데도.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 이제 구조대 수석 관련해서 이제 이분들이 지금 하나도 못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 해경 지휘부에서는 항상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배가 언제 가라앉을지 몰라서 뒤집어질지 몰라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그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상 상황 파도도 없었죠. 거의 이제 파도 미동도 없었고 바람도 이제 많이 불지 않았고 당일날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시 47분 본청하고 목포서 상황실 통화할 때 목포서에서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해요. 세월호가 이제 거의 이제 그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고. 현재 지금 현장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가보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리 움직이거나 저리 움직이거나 그러면 물론 이제 진입을 하거나 입수를 하기가 힘들겠지만 세월호도 가보정이 되어 있었어요. 오후 1시에 넘어서. 그리고 이제 1시 55분에 삼천구함하고 삼천구함이 현장에 있었던 지휘함이잖아요. 지휘함에서 이제도 함장이 그 목포서장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수심 38m 되는 곳에 꽂혀 있는 것 같다고 지금. 그러니까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고 목포서 상황실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해경 본점의 경비안전국 수색구조과 대응계장 재난대응계장 양종타의 감사원 그 확인서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감사원에서 사고 당시 초기 표면 공급 장비 사용을 안 했잖아요. 장비가 있었는데 가져오지 않았죠. 언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장비를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달라고. 지금 세월호가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바지를 바로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표면 공급시 그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용을 안 했죠. 그래서 여기 사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표면 공급식 그 장치는 선체가 안정적인 자세가 되었을 때 선체 내부로 진입할 경우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장비로 지금 고정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고정이 돼 있을 때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 장비래요. 그래서 세월호 사고 초기 세월호가 해저 바닥에 접촉이 되지 않고 표류 중이었고 없는 얘기죠. 근데 표류 중이었고 가고정 상태였다면서. 예, 가보정되어 있다고 분명히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류 중이었고 주변 바닷물이 선체 내부로 들어와 와류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예,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단계에서 표면공급식 장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대요. 왜? 모르겠어요. 필요한 시기였죠. 이때가 예, 빨리 했어야 되는 시기였는데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대요. 초반에. 그래서 그 외에 4월 18일 오후 1시 25분쯤에 선체가 그 해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옆으로 두루 눕게 되잖아요.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월 19일 날 새벽 4시경 세월호 선체가 해저 바닥에 좌연으로 전도돼요. 전도돼요. 근데 얘 뒤에 표정이 너무 화가 나요. 안정적인 자세가 되었다고 확인된 후에 표면공급식 장비를 사용을 했대요. 옆으로 이제 누워서 그게 이제 안정적인 자세가 됐다는 거죠. 사람은 이제 다 죽었을 텐데 탑승객들은. 예. 근데 그 옆으로 전도돼서 누웠을 때 안정적인 자세가 되었다고 확인돼서 그때부터 표면공급식 장비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보정이 되어 있었어요. 충분히 표면공급식 장비를 사용하든지 다이버 장비를 사용하든지 선체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제가 초기에 설명드렸지만 산증 입구까지 가이드라인 설치를 했죠. 근데 얘네들 안 들어갔어요. 근데 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서 총동원된 구조대 특고단들이 지금 목포나 진도에서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음성 파일 4번째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대문아. 네. 구조대 지휘체가 서해청 특공대장이 맡고 있냐, 지금? 맞아요. 맞냐? 네. 누가 지시한 건데? 특공대장. 특공대장이 자기가 그런 거야? 네? 아니지. 그럼 누가? 이게 지휘권이 청장이잖아요. 그러면 청장 아래에 있는 부서장이? 특수구조 이런 거는 특공 대장이 있기 때문에 병정이 특공 대장이 지휘체계 나는 거지. 자동으로. 자동으로 했다고? 구조대는 모르겠네. 아니, 내 말, 그러니까 특공대는 당연히 그런데, 지금 구조대를 말이다. 구조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누구의 지휘를 갖고 있냐, 모르겠다. 구조대는 모르지. 특공대는 당연히 그쪽이고, 그쪽 측이니까. 그럼 저기 어디야? 진동 서해, 거기 서장 관할이잖아요. 특공대는 가장 선임은 지금 특수구조 단장인데, 이게 지금 본청에 있는 상황실하고 본청에 대테러기가 통화를 하는데, 본청에서도 지금 이 전국에서 총 동원된 구조대 지휘가 누군지 몰라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지휘하는 게 맞냐고. 근데 다 시기하는 사람이랑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지시도 받지도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속초서 원투투 구조대가 목포까지 왔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식당에서. 예. 그다음에 2번째 파일 들려주세요. 예. 차가. 예. 지금 거의 다 저희놈들이 진도 해양 경찰 파출소에 다 모여 있다는데? 아닌데 저기 어디고 창원 구조대장하고 구조대장하고 통화하는데 진도에도 방이 없어가지고 특기잡으로 몇 팀들이 지금 여기 목포로 나온다고 이렇게. 진도하고 목포하고 가깝나? 1시간 반. 그렇게나. 예. 아니면 저희가 누구 지침 받고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나는 동해에서 2006년 통화했는데. 예. 지금 거의 다 많은 인원들이 거의 모여 있다거든?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인원이 지금 있으니까. 지금, 있지 말고, 목포서 상황실이나 목포 지방청, 서해지방청 상황실 전화가가지고. 예.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예.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휘체계는 서해 특공대장 지시를 하고요. 근데 연락이 안 돼. 서해 특공대장한테 하지 말고 서해 특공대 그 밑에 직원들 있잖아. 예. 행정팀장이나 전수팀장이 어디 있을 거니까 같이. 예. 그 밑에부터 차고 들어가지고 일단은 어찌든 밥 먹으면서라도 계속 전화 통화해가지고 지휘체계를 바로 찾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해봐라. 알겠다고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거처가 정해지면 연락 한번 드릴게요. 그래. 예. 예, 이거는 이제 동해에서 원투투 구조대 통화입니다. 아까는 이제 속초서고 동해에서 원투투 구조대 통화인데, 얘네들은 지금 진도 파출소에 사람들이 다 이제 모여 있는데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죠. 특공대 대장의 이제 지휘를 받아야 될 건데 그 사람하고 1차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숙소를 구하고 있어요. 예, 자기네 이제 잘 거. 누구한테 연락은 못 받았고 모여 있긴 한데, 지금 이제 19시 33분 이제 통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금 숙소 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청에서 그러죠. 지금 진도 파출소에 대부분 이제 모여 있으니까 목포서 쪽에 이제 통화를 상황실로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자기네들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뭐 지휘도 못 받고 연락도 이제 못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라고. 예. 그러니까 동에서 그 사람이 그러죠.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냐고. 모르는 거예요. 예. 총동원은 해서 이제 오긴 왔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없고 아니면 어디로 모이라는 지금 얘기도 얘는 못 받았고요. 경비정 뭐 이동한다고 얘기만 들었는데 지네들을 어디로 데리러 그게 전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를 볼 수 있는 음성 파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출동하면서 특공대장한테 지휘를 받으라고 했는데 특공대장이 전화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네네. 다음 파일 들려주세요. 여보세요? 이제는 그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이제는 그만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이제면 진도라고? 진도 도착했습니까? 그 벌써 도착했지. 아, 그래갖고 지금 배편성에서 지금 1부는 들어가고 네. 그 1부는 지금 한 50명, 한 60명 아직 있어도 배 오는 대로 바로 계속 들어갈 거야. 아, 그래요? 그래. 그럼 뭐 숙소 없어서 목포로 가는 직원들은 뭐? 아니, 지금 우리 다 들어오라 했거든. 아, 배 다시 보내준다 했거든. 아, 진도 파출소네, 그럼 앞에. 그래. 진도 파출 같아요. 배 이제 오는 대로 계속 다 들어갈 거다. 오늘 다 들어오라 했다. 그러면 구주대하고 특공대들, 직원들, 그 누구 지휘를 받고 있습니까? 따로 지시받는 건 없고, 특구단장하고, 우리 창원대장, 박규일 대장. 예. 그래, 이제 얘기해가지고, 특구단장하고 이렇게만 얘기하는가 보대. 아니, 그러면 들어오라고 지휘 누가 내렸을 거 아닙니까? 들어오라고. 일단 우리 박규일 창원대장이 얘기하더라고. 아니, 가만있어 봐. 같은 레벨의 대장 말고 그 위에 누군가 있을 건데. 그러면 정원관 특구단장. 아, 그랬다고요? 그래, 하여튼 일단 그거하고 문제하고 막 주고받았고 하다 1분 반 들어갔는데, 네. 내가 이제 안 오냐 해서 배 다시 또 보내준다는데, 그래갖고 다 들어오라고. 일단 우리 그래 얘기받고 일단 이제 대기 중이야. 아, 지금 육지에 대기 중이네요. 그 박효일 대장한테 한번 통화해보자, 그만. 지금 그 완도 직원들 주위에 있습니까? 완도 직원들, 네. 완도 직원들 없다. 다 들어갔지. 없고요. 완도 직원하고는 목포하고 다 들어갔지, 없지, 여기. 네, 그렇죠. 아까 먼저 들어갔으니까. 그래. 아, 일단 우리는 누구 지시받는 거는 모르겠고, 일단 박효일 대장이 얘기해가지고, 특구단장하고, 특구단장 저기 오자마자 이제 우리 오니까 막 들어가더라고, 먼저. 아, 먼저 들어가고, 주위가 보령 직원 있습니까, 보령? 오령 직원도 없다. 그러면 평택은? 평택 직원, 평택 있어요, 평택. 지금 연 없고, 지금 반복으로 다 띄어졌거든. 울산은? 평택 직원도, 울산도 지금 안 보여. 부산도 없고? 부산 없죠. 부산 없고. 통영. 태양 있고, 지금 평택 있고. 평택 있어요? 있고. 평택에서 평택 좀 막으세요. 그리고 끊겠습니다. 평택, 잠깐만. 네. 여보세요? 네. 본청 수색 구조과입니다. 나 평택 대장인데? 아, 정문수 대장이십니까? 네, 하셨습니까? 아, 지금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평택은? 우리가, 아까 16시 그쪽에 도착하셨네요. 벌써 도착했네요. 15시 한 40분 정도? 아, 벌써 도착했네. 내가 지금 진도 파출소 앞에 계신 거죠? 여기 지금 다 같이 있지. 대장님 지금 누구 지휘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뭐 누구 지휘가 없죠. 없고, 여기도 보니까. 왜냐면 여기도 있고, 목포로 오래가지고, 목포도 지금 몇 개 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포도 가 있고, 속초가 목포팀이 있는데. 네. 속초 오다가 내가 그래서 여기 와봐야 아사르판이고 여기 지금 쏘라이쪼로 저 관리가 안 되니까 차라리 목포에서 자고 와라. 그래요? 지금 또 어차피 저녁에 여기 와도 지금 여기 우리 있는 사람도 지금 이거 지금 저 방향 제시를 누가 안 해줘가지고 복잡하니까 차라리 목포에서 자고 내 같으면 일찍 이쪽 넘어와라. 대장님 그러면 목포하고 진도 파주소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 여기가 한 80km 돼, 80km. 아까 우리가 오다가 찍어보니까 목포 소개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니까 80km 나오는 거야. 만만치 않은 거리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도 옆에는 다른 숙소분 없습니까? 여기 민박 있고 근데 여기는 읍내가 또 작아가지고 여기 파출소 근해에서는